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상속형 한정승인이 조세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바로 발생해서 제가 상담도 해주고 뭔가 해결책이 있는가 한번 고민해 봤더니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전에 변호사나 그 대리인들 혹은 그 당사자들이 잘 유념해서 헤쳐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상속 포기를 하다가 한정 승인을 하는 이유가 상속 포기하면은 상속이 4순위까지 넘어가면은 사촌까지 승계가 되죠. 그럼 사실 일가족한테 너무 많은 피해를 주죠. 채무가 많은 경우죠. 채무가 많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일단 한정 승인, 피상속인의 재산을 한도로 책임을 지겠다. 한정 승인이 이제 사실 적합한 제도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문제점이 뭐냐면, 그게 이제 일반 뭐 예금이라든가 뭐 가치가 별로 없는 부동산이 아닌 뭐 동산, 그 다음에 뭐 채권, 예금, 주식 뭐 이런 거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취등록세가 상속을 하면은 일단 상속 관련 취등록세가 그 건물 가액의 뭐 몇 프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가액이 뭐 크게 비싸지 않으면 몇백 정도면은 뭐 해결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문제는 이 부동산이 간혹 몇십억 될 수도 있죠. 채무도 만약에 부동산 가액이 60억인데 채무가 70억이에요. 그냥 뭐 한정 승인 하지. 이게 쉽게 생각을 해서 그럼 60억이 건물에 대한, 아니면 토지 건물에 대한 취등록세는 한정 승인자가 내야 돼요. 자,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이 있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채무가 너무 많아 한정 승인할 경우에 부동산 상속 관련 취등록세를 상속재산 파산이 재단채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원의 실무, 대법원 판례상 상속인 고유 채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수원의 다세대 원룸 상속재산 파산 사건, 피상속인이 죽고 미망인 배우자와 그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2순위인 누나와 동생들이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했어요. 근데 계속 그 국가기관에서 경매 넣으면 되잖아요, 그거를. 근데 넣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매 넣으면 자기네 돈 들어가니까 이 상속한 한정승인이 삼형제인가 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상속 관련 취등록세를 n분의 1로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 분은 그걸 뭐 돈을 냈어요. 근데 지금 이 한정승인 하신 분, 그분은 돈이 진짜 없으니까 뭐 그냥 멍하고 있다 보니까 세금이 지금 몇 년 지나서 1000만원까지 늘어났어요. 이제 납부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 국가기관인가요? 거기서 계좌를 압류했어요. 그래서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올해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했는데, 상속재산 파산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별채권자, 그러니까 근저당권자가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그 다음에 준별채권자, 그 원룸의 세입자, 얘네들이 돈을 다 갖고 가요. 매각대금에서. 사실 세입자가 이제 근저당권자보다 앞섭니다. 준별채권자가. 걔네가 먼저 다 가져가고 돈을 뭐 보증금이 한 2,500씩 돼요. 6세대인가? 다 가져가고 남은 돈을 이제 마을금고가 또 다 채갑니다. 근저당권이 있으니까. 일반 상속채권자들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울러 상속 관련 취등록세도 지금 한 1000만원까지 늘어났거든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재단채권이 아니므로 결국 상속 한정 승인자인 상속재산 파산 신청인이 부담으로 남습니다. 두 번째,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없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부동산이 이제 고액이면 상속 관련 취등록세만 수천만원, 억대가 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큰 문제입니다. 재작년부터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회생법원이 합작하여 모처럼 상속재산 파산의 활성화를 이뤄냈죠. 서울가정법원에서는 한정승인자들한테 서울회생법원에 가서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잘 안내해주고 있죠. 그걸 보고 서울회생법원에 오셔서 상담도 받고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 예금이라든가 이렇게 조그만 재산에서는 세금이 별로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이 문제입니다. 고액 부동산. 한정승인 신청 사건은 상속 포기로 상속인들이 폭탄 던지기가 이런 세금 때문에 폭탄 던지기가 유행할 듯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상속인 1순위가 2순위한테, 2순위가 3순위한테, 3순위가 4순위한테 던지는 거죠. 난 못하겠어. 그냥 상속 포기할래. 왜 세금을 이제 세무사나 회계사, 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어서 여기서 상속세가 나올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취등록세는 얼마인가. 비교해서 이거 세금 내가 그 다음에 이걸 매각해도 여기서 우선 면제를 못 받아가? 그러면 미쳤다고 하겠습니까? 돈 들여서. 그래서 결국 변호사들도 자문을 잘 해줘야 합니다. 세금을 고려하지 않는 상속 한정승인 사건 수임은 큰 시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어제 어떤 변호사님 상속 취등록 세금이 1억 원이라는 상담을 해주고 이제 한번 이거를 긴급하게 한번 짜봤습니다. 상속인이 부담하는 대판을 굳이 따를 이유가 있을까? 우회 전략은 없는가? 우회 전략은 상속재산 파산에서는 있었습니다. 매각대금에서 세금을 좀 이렇게 공제를 해주거나,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건 아니죠. 또 그런 류의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해서 관제인하고 잘 협의해서 좀 빠져나갈 우회 전략은 실전에서는 있을 수는 있지만 딱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변호사님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페이스북에다 올렸는데 글을 달았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상속 한정 승인할 때 미리 상속 증여세, 상징세, 취득세 계산하고 정리합니다. 해당 부분 계산해보고 예측해보는 것이죠. 실제 그리 업무합니다. 상속 한정 승인은 나중에 조세가 발생하므로 우발 채무 감안하고 조세 발생한 감안해서 생각하면서 진행합니다. 결국 한정 승인을 하려면 변호사 혼자는 안 되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회계사나 세무사, 세무 전문가의 도움과 함께 진행해야 되는데 조세 부분 생각하지 않고 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정답이죠. 결국은 이제는 변호사가 그냥 한정 승인만 자문해주면 안 되죠. 거기에 이제 부동산이 있을 때는 세금까지 한번, 특히 취등록세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담으로 얼마 전에 서울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이제 동생하고 싸운 사건을 극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거는 누가 갖고 어떤 거는 누가 갖는다. 그 다음에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이렇게 쭉 하다가 갑자기 세금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은 각자 부담하는 만큼 가액에 비례해서 낸다. 어차피 자기가 등록세는 자기가 내야 됩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상속세는 전체적으로 이제 생전 증여한 거가 있는지 없는지 계산식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작년에 소송을 해봤더니 그렇게 쉽지는 않고 아주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표가 있어서 그걸 공인회계사하고 이제 세무사들이 세무 자문을 해줄 때 당사자들한테 그 표 한 장을 딱 주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공제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세금이 딱 나오는데 이제 그런 자문이 필수적인 거죠. 그런 자문을 필수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 자문 한정승인을 실제 할 것인가, 한정승인하고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할 것인가, 특별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파산 신청이 인용되는가. 인용이 안 되는 경우가 원칙이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또
그 실무가 뭐 완벽하게 정립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정승인과 관련된 부동산 한정승인, 뭐 일반 한정승인은 신경 쓸 거 없는데 부동산 관련 한정승인과 관련된 취등록세의 그 재단 채권이 아님으로써 발생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오늘 이 긴급하게 이 동영상을 찍어서 전파를 이제 하고자 합니다. 잘 알아두셔서 참고하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십시오.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그동안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실무를 하신 뭐 부동산이 있는 경우를 케이스가 이 서초동에 있는 개인 변호사나 조그만 뭐 변호사들은 그런 분들이 거의 안 오죠. 그냥 채무만 잔뜩 있고 재산은 없어요. 근데 불안하니까 오셔. 그러면 뭐 상속 한정 승인하고 또 이제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금이 좀 있어요. 그러면 나눠주면 됩니다. 별로 그렇게 복잡한 사건이 없어요. 그 뭐 부동산이 뭐 몇억이고 몇십억이고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로펌이나 어디 가겠죠. 처음에 이제 변호사부터 안 옵니다. 세무사한테 먼저 가요. 그래서 상속세가 얼마인지 뭐 여기저기 다 따져보죠. 그래서 이제 세금을 먼저 알아보는 게 사실은 정답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상속 포기하려면은 오는데 그걸 상속 포기를 안 하죠. 이제 한정승인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러면서 이제 등록세, 취득세 다 미리 계산하고 다 부담하죠. 그런 케이스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 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큰 로펌이나 이런 데 가겠죠. 이번에 이제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유념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